보겠습니다. 58번. 빈칸이고요. 빈칸이 있는 문장부터 확인할게요. 근데 빈칸이 조금 긴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문장, 빈칸 문장. 위드 분사 구문이네요. 태블릿과 셀폰이 서페싱 능가하면서 개인의 컴퓨터를 인터넷 사용에 있어서 그리고 as slim digital devices 작은 디지털 장치들이 resemble 닮다란 뜻이고 있는 타동사죠. 뒤에 전치사가 필요 없어요. 누구누구와 닮다란 뜻인데 nothing like the room size, 방의 크기, 방 크기의 메인프레임. 이때 메인프레임은 이제 중앙 컴퓨터란 뜻이고 벌키는 부피가 큰, 즉 방의 크기만한 중앙 컴퓨터나 벌키, 부피가 큰 데스크탑 컴퓨터 이전 시대에 이것과는 닮은 게 거의 없어서 이거죠. 여기까지 다 그럼 전면구 두 개예요. 이제 전자장치의 크기와 이용의 변화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태블릿과 핸드폰이 개인 컴퓨터의 능력을 초과했다. 그리고 또 이제 뒤에서 이제 사이즈의 얘기죠. 룸 사이즈드 또는 벌키 이런 것과는 현대의 그러한 슬림 디지털 디바이스가 닮은 게 없어서 it now appears 됐죠. 이게 가주어 진주어입니다. 이제는 대절처럼 보입니다. 하고 이제 나오니까 시대나 사건의 흐름과 전개와 발달을 암시해주고 있고 컴퓨터 아티스트는 마침내 결국 밑줄인 것 같아 보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제 컴퓨터 아티스트라는 것이 이제는 어떻게 되어졌는지를 찾는 게 핵심이 되겠네요. 직접 문장 하나 보실래요? For the present generation of artists, 예술가, 컴퓨터 또는 더 이상 그 이상의 자, appropriately 이건 안 나와 있을 건데 밑에 탐탁치 않게란 뜻이에요. 탐탁치 않게. 탐탁치 않게. 그럼 얘는 이제 artist에서 문장을 끊는 게 좀 유리하겠네요. 이렇게 그렇죠. 현대 예술가 세대들에게는 컴퓨터 또는 탐탁치 않게도 랩탑, 노트북이죠.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in a collection of integrated 통합되고 휴대 가능한 디지털 기기의 집합 안에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통합되고 휴대 가능한 디지털 기기 그 기술은 그들의 사회적 그리고 워킹 라이프를 연결시켜주는 예술가와 디지털 기계 기술과의 지금 관계성에 대한 그린 것 같은데 우선은 뭐 단서가 많지 않아서 지문을 처음부터 읽는 게 좀 빠를 것 같습니다. 빠르게 그럼 처음부터 읽어봐야겠습니다. 안내 문자가 엄청 오네요. Young contemporary artist, 어린 현대 예술가들, 젊은 현대 예술가들은 employ, 이용하다, 이용하는 디지털 기술을 그들의 실행에 있어서 즉 예술 작품 활동이 되겠죠. 그러한 현대 젊은 예술가들은 rarely make reference to computers. rarely는 중부정어니까 거의
뭐뭐 하지 않다. make reference to 하면 참조하다 라는 뜻이에요. 언급하다, 참조하다. 컴퓨터를 언급, 참조하지 않습니다. 아이러니하죠?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는데 작품 활동에서 근데 컴퓨터를 거의 언급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웨이드 뭐 이 사람은 앱스트럭셔니스트 추상화가래요. 사용한 단어, 프로세싱 프로그램을 그리고 잉크젯 프린터를 사용했던 이 추상화가인 이 사람은 doesn't call 그 자신을 컴퓨터 아티스트라고 부르지 않았대요. 게다가 일부 비평가, 즉 그의 작품을 존중했던, 존경했던 비평가들도 really네요. 아까처럼 rarely처럼 거의 그의 extensive use of computers, 컴퓨터의 광범위한 사용에 대해서 concerned, 언급을 거의 하지 않았대요. in the art making process, 그러한 예술 작품 창작 과정에서. 됐어요? 디지털 기술을 사용했지만 그걸 언급하지도 않았고 스스로를 컴퓨터 아티스트라고 부르지도 않았고 비평가들도 그러한 과정들에 대한 언급도 하지 않았고. 됐습니까? 이것은 이점 마크트 컨트레스트, 마크트 무슨 뜻? 눈에 띄는 또는 뚜렷한, 이것은 눈에 띄는 뚜렷한 대조입니다. 30년 전과는. 근데 그때는 30년 전에는 어떤 예술가, utilized 컴퓨터를 사용했던 예술가들이 라벨 명명하다, 이름을 붙이다, 비평가에 의해서 이름이 붙여졌었던 종종 뭐라고? 컴퓨터 예술가로서 탐탁치 않게도 컴퓨터 예술가라고 이름이 붙여졌던 그러한 30년 전과는 눈에 띄는 분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디스가 가리키는 건 앞에 있는 30년 전 그 이상의 상황을 얘기하겠죠. 됐어요? 그럼 30년 그 이전의 상황에서는 뭐였다? 컴퓨터 예술가라는 용어를 써서 비평가에 의해서 이름이 불리워졌었고, 근데 시대가 흐르면서 그러한 용어조차 쓰지도 않으며 비평가들도 그렇게 언급하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그 이름, 명칭에 대한 변화를 얘기하고 있죠. 됐니? 근데 지금은요,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빈칸 있는 문장에서 뭐랬어요? 지금은 그러한 기술이나 장치가 더 발달을 했고 사이즈도 작아졌습니다 라는 상황 제시를 했으니 이제는 컴퓨터 예술가라는 것은 완전히 1번 살아났다, 2번 영향력이 있다, 3번 구별된다, 4번 문제가 되고 5번에 없어진다. 답은 5번이 되겠죠. 그럼 이때 말하는 컴퓨터 예술가라는 건 그럼 이때는 컴퓨터 예술가에 대한 인식을 잘 정리하는 게 중요한 문제인데, 컴퓨터 예술가라는 건 뭐다? 한마디로 어떤 예술가의 한 부류가 아니라 컴퓨터를 사용했던 작품에 일종의 어떤 별칭이나 애칭과 같은 부분적인 어떤 명칭이 되겠죠. 근데 그러한 명칭이 더 이상 쓰여지지 않는다. 그렇게 시대가 바뀌어져 왔다라는 상황에 대한 설명인 거네요. 이 글 자체는. 됐습니까? 그러니까 컴퓨터 예술가가 어떤 특정한 집단이나 어떤 화풍에 따른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는 걸 그것만 알아차렸으면 조금 풀만했던 문제인 것 같아요. 다음 59번으로 갑니다. 첫 번째 문장이 빈칸이고 첫 번째 문장 빈칸이면 뭐 주제문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문학은 도움이 됩니다. 언어 학습 과정에서. 왜냐하면 밑줄 때문에. 뒤에는 이제 빗줄 빈칸에는 지금 명사가 들어가 있을 거고, 보기를 보시면 독자들에게서 포스터를 조장하다, 일으키다, 촉진하다. 그것이 독자들에게서 촉진하는 밑줄 때문에 그렇대요. 그럼 저기 이 시간에 키는 건 이제 문학일 거고요. 그럼 문학이 독자들에게 조장해서 밑줄을 일으켰기 때문에 밑줄 때문에 언어 학습 과정에서 도움이 되는 것은 문학이다. 즉 문학이 언어 학습에 도움이 되는 이유를 찾으시면 되겠네요. 자, 이어서 보시죠. Core Language Teaching, 핵심적인 언어 교수 자료 방식은 집중하는 겁니다. 어떻게 언어가 운용되는지, 보스 AMB, 규칙 기반의 시스템과 그다음에 소시오 시멘틱, 사회 의미론적인 시스템, 이 둘 다에게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우리가 찾는 건 문학이 언어 학습에 도움이 되는, 즉 매개체가 문학인데, 두 번째 문장부터 뭡니까? 이건 그냥 진짜 일반적인 언어 학습에 관련된 글이죠. 됐어요? 그럼 빨리빨리 넘기시면 돼요. 아주 자주 프로세스 오브 러닝, 학습의 그 과정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분석적이며 피스밀, 단편적이고 어떤 수준에서는 fairly, 꽤 superficial, 피상적이다. 계속 같은 얘기입니다. 일반적인 언어 학습의 특징과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engaging, 몰입하는 것. imaginatively, 상상력을 동원해서 문학 작품에 그것은 가능하게 합니다. 학습자들이 옮기도록, 바꾸도록 그들의 관심의 집중을 뭐 이상으로 좀 더 mechanical aspect, 또 기계적인 어떤 구조적인 측면 그 이상으로 외국 언어 시스템에. 그럼 두 번째, 세 번째 문장은 기존의 전형적인 언어 학습의 과정을 설명했고, 지금 네 번째 문장에서 상상력을 가지고 그 다음에 뭐 이상으로 좀 더 구조적인 측면, 즉 이 구조적인 측면은 뭐였어요? 아까 나왔던 이게 되겠죠. 규칙 기반, 사회 의미론적인 체계, 그러한 구조적 측면 그 이상을 뛰어넘어서 집중을 할 수 있게 바꿔준다라고 했던 것은 바로 뭐다? 문학에 대해 상상력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 집중하는 것. 됐습니까? 그럼 따라서 우리가 언어 학습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문학의 속성은 뭡니까? 이거죠. 그럼 벌써 어느 정도 답은 구별이 되죠. 됐니? 1번 언어학적인 통찰력, 저거는 말 그대로 일반적인 언어학의 학습에 대한 글인 거고, 2번 예술적인 상상력, 요거 보류. 3번 literary sensibility, 문학적인 감수성. 4번에 대안적인 관점. 우선 누가 봐도 1, 4번은 완벽하게 아니네요. 5번에 개인적인 참여. 요것도 괜찮을 것 같고. 우선 둡니다. 빨리 읽어보시면 돼요, 더. 나블, 소설과 플레이, 연극과 또는 짧은 이야기, 단편 소설은 이 탐구되어질 때, 일정 기간 동안에 그럴 때 그 결과는 이제 대절입니다. 독자가 시작한다는 것, 뭐 하기를? inhabit, 거주하기를, 그 상황에, 그 문맥에. 핵심 단서네요, 그렇죠? 독자가 문학 속에 있는 상황의 내용에 거주한다, 즉 거기 안에 몰입한다, 즉 아까 나왔던 인게이징과 같은 얘기죠. 상상력을 갖고서 문학 작품에 몰입한다. 그들은 이제 주로운 이끌려집니다. 문학 작품 속으로, 책 속에 쏙 들어간대요. 이렇게 됐어요. 핀포인트는 찾아내다인데 괄호 안에 정확하게 해요. 정확하게 찾아내다. What individual words, individual 각각의 단어나 phrases 문구가 어떻게 의미하는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것을 찾아내는 것은 less important, 덜 중요하대요. 그럼 단어와 구절의 역할이란 것은 바로 뭐야? 아까 얘기했던 일반적인 언어 학습의 특징이죠. 규칙 기반의 학습.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대요. 뭐 require pursuing the development of the story. 그 이야기의 development, 발달, 전개를 찾는 것, pursuing, 추구하는 것. 왜? 이 이야기 속에 몰입해서 그 상황에 들어갔으니까요. 됐니? 독자는 따라서 equal to, be equal to 부정사, equal to 부정사가 형용사 구예요. 뭐뭐 하고 싶은, 뭐뭐를 원하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독자는 찾고 싶어 해요. What happens as events unfold? 사건이 unfold는 전개하다라는 뜻이고 열리다. 사건이 전개됐을 때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알아보고 싶어 해요. 또 그들은 feel close to certain characters, close to 밀접한 관련이 있는 어떤 등장인물에 관련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 공유하기를 원해요. 그들의 감정적인 반응에. 즉 동화가 된 거죠. 그렇죠? 그럼 답은 5번이 되겠네요. 독자가 참여하는 것, 몰입하는 것, 이렇게. 언뜻 보면은 이제 2번의 상상력이나 3번의 감수성, 느낌 이런 것도 이제 물론 내용이 나와 있긴 하지만 직접적인 학습의 원인이 되기는 어렵죠. 답은 이렇게 5번. 60번. 60번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이제 61번부터는 이제 또 정답이 또 내려가요. 38%, 37% 출쭉 내려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숙제를 조금 더 문제 푸실 때 시간에 구애받지 마시고 꼼꼼하게 답의 과정을 한번 잘 눈여겨서 푸셔야 모의고사 풀 때도 잘 풀려질 겁니다. 협상이 정의네요. 정의되어집니다. 뭐라고? attempt, 시도라고. 시도. explore, 탐구하다. 즉 쉽게 표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찾아내다. reconcile, 화해시키다. 찾아내고 화해시키는 거래요. conflicting position, 상충하는 그 입장을 뭐 하기 위해서 in order to reach an acceptable outcome, 수용 가능한 결과에 이르기 위해서 상충하는 그 입장들을 찾아내서 화해시키는 시도, 그것이 바로 협상이다라고 정의가 되어집니다. A부터 가겠습니다. Areas of difference, 그 차이의 영역은 can and do frequently remain, 요거는 여기에 remain도 들어간 거죠. 그리고 do는 동사 강조이죠. 그 차이의 영역은 can remain, 남아 있을 수 있고 정말로 do, frequently, 자주 남아 있어요. 즉 차이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be the subject, 그 차이는 subject, 대상, 주제가 될 겁니다. future negotiation, 다음의 협상, 미래 협상에서 차이가 있으니까. 또는 실제로 remain, 남아 있어요. irreconcilable, 얘는 무슨 뜻입니까? irreconcilable, 화해할 수 없는. 아까 reconcile의 형용사형이 있는데 내가 ir이 붙어서 부정어가 됐죠. 실제로는 화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거죠. 그래서 A에서는 뭡니까? 협상 중에서의 차이점, 차이가 나는 협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바로 올 수가 없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우선 보류합니다. B로 갑니다. 이러한, 그리고 때때로 다른 형태의 협상에서는, 그래서 이러한 또는 다른 형태의 협상, 앞에서 얘는 또 다른 협상의 과정과 형태가 등장했을 거라는 걸 알 수 있을 거고요. 거기에서는 협상이 기능을 합니다. serve functions other than reconciling conflicting interests. 상충하는 interest 무슨 뜻이 있죠? 이해 또는 이해 당사자.
상충하는 이해나 이해 당사자를 화해시키는 것 그 이상으로 협상이 기능을 하기도 합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협상의 당사자들을 이해시키고 화해시키는 것 그것 말고도 또 다른 기능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협상의 조건, 즉 정의 그 이상의 내용이기 때문에 우선 B는 보류할게요. C로 갑니다. Whatever the nature of the outcome, 그 결과의 nature, 본질이 무엇이든지 이거죠. 얘는 이제 부사절이 되겠네요. 무엇이든지. 그것은 실제로 favor one party, 한쪽 당사자에게 더 favor, 유리할지도 모릅니다. 뭐보다? 다른 쪽보다. 됐어요? 근데 협상의 목적이란 것은 확인하는 겁니다. 뭐에? common interest, 공통의 이익의 영역과 갈등의 영역. 그러니까는 협상을 통해서 어느 한쪽이 더 이득이 있을 수 있고 어느 한쪽은 덜 이득이 있을 수 있지만 우선 협상의 정의라는 것은 바로 뭐다? 그 공통의 이익과 공통의 갈등의 영역을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 바로 협상의 목적이다라고 나옵니다. 그럼 제일 먼저 올 건 C가 되겠죠. 이런 면에서 depending on intention of the parties, 그 당사자들의 intention, 의도에 따라서 그 당사자들의 의도에 따라서 areas of common interest, 공통의 이득의 영역은 명확하게 되어질 수 있고 refined, 정의될 수도 있고 됐죠? 그 다음에 협상에 의해서 주어질 수도 있대요. 형태와 그 실체가, 이때 substance는 실체가 됩니다.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올 것은 이제 A가 되겠네요. 그렇죠? C의 마지막에서 뭐였습니까? 공통의 이득이 되는 부분의 확인을 얘기했고, 그럼 A에 가서는 이제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럼 C 다음에 올 것은 A가 될 것이고, A의 마지막 부분과 B의 마지막 부분, 처음 부분을 한번 또 잘 연결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그러한 경우에 어떤 경우 관계부사 양쪽 당사자들이 have highly 매우 어떤 antagonistic 적대적이며 polarized, polarize가 이제 양극화하다예요. 적대적이며 양극화되어진 관계. 그러한 관계를 갖게 되는 그러한 경우에 이거죠.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서 또는 화해가 되지 않는 경우에가 되겠죠.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경우에 그 과정은 be likely to be dominated, 지배, 우세되어질 수 있습니다. 뭐에 의해서? 포지션, exposition, 입장에 의해서. 즉, very open in public, 매우 자주 공개적으로, 즉 갈등의 영역에 대한. 됐습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협상 자체가 종결을 짓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또 다른 협상이 기능을 할 때가 있다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그렇게 되면 이제 C, A, B가 오는 게 맞겠죠.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10문제씩 끊어서 좀 푸시면 되겠어요. 10문제씩 끊어서 푸시고 10문제를 이왕이면 시간을 재면 좋겠는데 그게 어려우시면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정확하게 글의 구조랑 글의 전개 방식을 꼭 확인하시고 푸셔야 됩니다. 그래도 벌써 60개나 했네요.